사람한테 호감을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제가 참 좋아하는 피천득 그 선생의 인연이라는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이 와도 인연인 줄 모르고, 예.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아는데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인연인 것 같고,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옷깃이 스치면 인연, 속옷이 스치면 연인이다. 맞는 말이죠? 옷깃이 스치면 인연이고 속옷이 스치면 연인이다. 예, 예.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호감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될까, 관찰을 해보면 역시 리액션이 정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남녀관계도 그렇고 상사랑 부하직원 조직에서도 그렇고, 결국 리액션이 열렬할 때, 공감지수가 높을 때 가장 호감지수는 높아진다는 거죠. 인기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오면 거의 노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그 사람의 감성 코드를 맞춰줄 줄 안다. 비슷하면 좋아진다. 예,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미국 대학에서 차비를 꿔달라는 실험을 했는데 피실험자하고 비슷하게 입혀서 꿔달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 상대가 청바지를 입었으면은 꿔달라고 하는 학생도 청바지를 입혔고, 상대가 정장을 입었으면은 정장을 입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90%가 그 꿔줄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사람하고 코드 맞추기, 그 다음에 제가 리액션이라고 했는데 열렬한 리액션,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죠. 강호동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떤 게스트가 나오든지 진짜 오버해도 좋으니까 unbelievable 그러면서 열렬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법에서는 이유강처럼 해라. 첫째는 이효리처럼 웃어라. 이효리의 성공 요인이 바로 10분 안에 녹일 수 있는 눈웃음이라고 하거든요. 10minutes라는 곡도 있습니다만은, 유재석처럼 말해라. 유재석은 NT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를 낮추고 높여주니까, 기분이 안 나쁘니까. 김구라는 남을 욕해서 먹고 살지만 유재석의 화법을 가만 보면 절대 디스하지 않아요. 그죠? 항상 게스트를 기분 좋게, 그래서 유느님이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바로 유재석의 화법이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어록이 아마 화법에도 통하는 게 아닌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렇죠?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다. 그리고 화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교만한 사람은 다 X죠. 그렇죠? 결국 나를 낮춤으로써, 남을 높여줌으로써 굉장한 호감을 얻을 수가 있다. 유재석의 화법. 마지막에 강호동처럼 반응해라 하거든요. 강호동처럼 반응해라. 방청객 반응이라고 하죠, 흔히들. 뭐 우리가 이렇게 그 TV 프로나 뭐 그런데 방청객으로 혹시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막 앞에서 FD라 그러거든요. 바람제비들이 막 하면 우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아줌마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거를 실생활에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질문을 던져줘라.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SQ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질문 지수다. 질문.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도 하는데, 그 조금 몸을 약간 그 사람 앞으로 숙여주는 게 엄청 심리적으로는 또 호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다리를 꼬거나 팔짱을 끼거나 이렇게 뒤로 거만하게 앉아있거나 이런 거는 심리적 저항에 벌써 첫인상부터 굉장히 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눈에 안온함을 담고 바라봐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웃어주고, 또 마이 페이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욱하면 세포가 84,000개가 미친다 그래요. 심장도 굳고 머리도 굳고. 그러면 내가 화를 낼 때는 세 가지를 자문자답을 해봐라. 첫째, 대안은 없는가. 둘째,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게 정당한가. 그 다음에 이 화를 내는 게 내 건강하고 바꿀 만큼 중요한 건가. 세 가지가 다 예스면 화를 내도 되는데, 그 순간만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결과는 훨씬 정말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고수가 아니라 하수다. 예, 예. 그래서 항상 화를 낼 때 지금 틱나탄 스님이 뭐 투병 중이시던데 화라는 책도 펴냈고 강연도 했습니다만은 화는 우는 아이 같아 갖고 자꾸 달래줘야 된다. 안아주고 젖도 주고 결국은 이렇게 마음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에게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 첫째, 언시다. 말로 베풀어라. 이런 한 푼 안 듭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행복 에너지가 나한테 온다는 거죠. 언시, 화안시. 얼굴색을 부드럽게 띄고 바라봐주는 것도 보시라고 했습니다. 안시, 눈에 따뜻함을 담고 응시하는 거. 심시, 마음에 측은지심이다. 돈이 없으면 신시, 몸으로라도 떼어야죠. 뭐 자리를, 뭐 근무를 바꿔준다든지 이삿짐을 들어준다든지.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고.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친구의 아픔을 헤아린다. 바로 이게 석가모니가 말한 7가지 보시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 말로 베풀어라.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는데 부부끼리 또 부하 직원, 친구끼리 좋은 말 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수시로 칭찬해줘라. 인정해줘라. 예. 제가 모임에서 그런 경우 같이 모임을 하는 분이 한문 선생님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그때 거의 1000만이 들었던 그 교도소 나오고 그 뭐였죠? 그 꼬마가 7번가에 7번 방의 선물을 1000만이 봤으면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막 쓰레기 같은 영화라는 거예요. 자, 나는 그 영화가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된다. 교도소에 무슨 그렇게 TV를 보고 그게 영화는 허구의 진실인데 그러면 1000만 명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 감각이 없구나. 정말 저 사람은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 하고 다시 보이더라고요. 예, 절대 친구가 될 수 없겠다. 그렇듯이 굉장히 여러분이 특히 이제 별로 친하지 않을 때 대화를 할 때는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을 조심을 해야 돼요. 박경님이 내 인맥 노하우가 뭐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누구를 만나든 내가 먼저 인사한다. 경비 아저씨를 만나던 뭐 청소 아줌마를 만나던 엘리베이터 목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둘째, 내 못난 점은 빨리 오픈한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굉장히 큰 중에 하나가 자기 못난 점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항상 못난 점을 먼저 오픈해라. 셋째, 남의 약점은 죽어도 건드리지 않는다. 다 아킬레스건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약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체중이 약점일 수도 있고, 결혼 문제가 약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남의 약점은 건드리지 않는다. 요 3가지를 박경님이 자기 인맥의 노하우로 꼽았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인생을 역전시키는 4대 정신이 있다. 첫째, 주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주가, 맨딩, 맨 땅에 헤딩하기. 깡벌, 깡다기 있게 벌떡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이회수 선생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존나게 버틴다. 잡초가 약초가 될 때까지 지금은 내가 잡초로 보일지언정 존나게 버티다 보면은 약초가 된다. 결국 뭐예요? 오래 버티는 사람은 길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중간에 아프거나 죽거나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호감의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거 복잡한 거 필요 없고 항상 웃어라. 자다가도 웃어라. 자기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은 결국은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표정, 그렇죠? 표정, 호감의 70%가 표정이라고 하거든요. 표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입꼬리 올리는 그 습관이다. 그래서 항상 자주 웃을 것, 방실방실 웃을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열려야 칭찬이 나옵니다. 심술이 있고 질투가 많고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을 칭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칭찬. 그 다음에 술집 마당 같은 리액션. 혹은 강호동 같은 리액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리고
공감 지수를 높일 것. 그러면은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감형의 인간이 되지 않을까. 그럼 비호감형의 인간은 뭐겠어? 고집 세고 대놓고 노하고 누가 얘기할 때 계속 딴지 걸고 부정적이고 뭐 여기는 뭐 식당이 나쁘다. 뭐 이만한 돈 내니까 왜 이 모양이냐. 계속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정적 에너지가 주변 사람한테 전염이 되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밝은 에너지로 자꾸만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어둡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그런 에너지를 바꾸려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겠구나.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혁명이 일어나야지 인생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정신의 혁명, 어제에 대한 오늘의 굿했다. 네, 그런 게 있을 때 결국 그거는 사소한 습관부터의 변화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행복학 두 가지. 자꾸 이 사람 어떻게 도울까? 이 사람을 어떻게 친절을 할까? 연구해라. 그 다음에 무조건 즐거운 경험 많이 하기.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자기만의 옹달샘이 있어야겠다. 뭐 늙어서 정말 뭐 퉁소를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학의 꿈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 문학 아카데미를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원 없이 인생을 떠날 때 후회 없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는 허망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 이상도 그런 얘기 했어요. 죽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비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런 감미로운 비밀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